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를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들 주고 나면 저는 100만원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배달을 하고 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헬멧은 기본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전 풀로 장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온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기엔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오후 10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그 시간대쯤에 많은 배달기사가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콜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어요.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방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를 내보낼 줄 알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문 손잡이를 확 당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여자가 휙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 나왔는지는 몰라도 머리카락부터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다른 걸 입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운 한 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여자는 나름 날씬하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했고 머리는 염색머리였어요. 옷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 밖으로 느껴지는 볼륨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보이는데 어째서 여자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팔을 들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 순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았던 가운이 열려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순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하는데 남자의 본능이 저도 모르게 제 눈을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제 본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 그 찰나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었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씩 웃었고 저는 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수증이랑 카드를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며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잘 봤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지 않았냐고 설마 다 못 본 거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슬쩍 만지더라고요. 진짜 봤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건지 이걸 봤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했다니 그녀는 아까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 잘 먹겠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녀가 제게 보낸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뻘뻘 흘렸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가씨가 신고라도 했다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온 붙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달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또라이 같고 대범한 여자는 제 인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라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은 출근도 안 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지만 그날의 또라이 같은 사람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예쁘긴 예쁘던데
같이 있던 남자가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답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일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자취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상 조금 오래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과 부엌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방세를 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공동구역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올라와 청소를 해주시는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원룸에 비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층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였는데,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공동구역에서도 그닥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다들 조용한 데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주인집 아줌마도 사실 위층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느냐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주인집 아줌마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고 더워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미친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날씨가 흐렸지만 우산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집으로 뛰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티셔츠를 벗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자 옷 같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집 아줌마의 옷이구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평소에는 가벼운 화장에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추리닝 반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외로워하던 중이었어요. 아줌마의 옷을 들고 살짝
냄새만 맡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비릿한 땀 냄새와 평소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나던 화장품 냄새가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제 손바닥만한 천 쪼가리를 발견하고는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목욕을 다 끝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른 방도 노크를 해보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줌마가 내려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본격적으로 감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비를 맞아서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아줌마의 옷을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그거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은 하긴 했는데 아줌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집안에 아줌마와 나뿐이었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아줌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아줌마 걸 가져가냐고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며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혹시라도 주인 남자가 알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주변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게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 겁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도 차올랐습니다. 아줌마가 안아주고 등을 쓸어줘서 간신히 진정하고 눈물도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가 왜 좋냐고 말하면서
마냥 싫지는 않았는지 입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이쁘다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서 저도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아줌마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오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제 방에서 나갔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뒤로 아줌마와 낮에 아무도 없으면 제 방에서 만나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와 정말 즐겁게 보내다가 그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줌마와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냐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찝찝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줌마가 제 방에 놀러 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2달쯤 남은 집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줌마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요즘도 가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엔 그날의 기억과 아줌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제 젊은 날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이라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